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송이 지연되는 패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로서 이게 소송 선임을 할 때도 그렇고 상담을 할 때도 왜 이렇게 소송이 오래 걸리냐, 지연되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소송을 마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많이 질문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유형으로 이게 소송이 지연되는지 그 원인을 좀 아셔야지 좀 이해를 하시거나 뭔가 좀 대책을 세우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영상 제작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소송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고 질문 많이 하시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 측에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이렇게 계속 지연시키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소송은 오래 걸립니다. 그 왜 그럴까요? 소송은 왜 빨리빨리 결론이 나지 않는 걸까요? 답답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 오래 걸리는지를 이해하시려면 원래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원래는 얼만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원래 오래 걸리는 게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송은 최종적으로 권리자가 누구냐, 의무자가 누구냐, 이게 돈을 받을 수가 있느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이거를 가리는 게 소송이고, 이게 결국은 이게 최후의 방법이잖아요. 최후. 서로 싸우거나 결투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사회계약에 의해서 이 사회의 규칙과 원칙에 따라서 누가 맞는지를 가려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은 기본적으로 빨리를 목적으로도 하나의 요소로 삼을 수도 있겠는데, 본질적으로는 정확히 판단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보다는 정확히에 더 강조점을 두게 되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게 기본 전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각자 어떤 방어의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저희 의뢰인분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소송해가지고 저희는 소장을 최대한 빨리 써서 접수를 시키는데 왜 답변서 제출이 늦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법원에서는 소장을 접수하고 이걸 송달해주고도 최소 30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반박할 기회를 줬을 때 이 주장, 원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30일 안에 간단히 답변서만 제출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간이 끌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소송은 다른 행정 절차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 게 특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송이 얼마나 걸리느냐? 기본적으로 간단하다라고 하더라도 소장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해야지 작성을 하고, 이게 접수를 하고, 이게 송달이 돼야겠죠? 송달된 이후에 또 30일을 주고, 뭔가 또 답변도 하고, 또 서로 다투고 이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1년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1년 이내에 끝냈다라고 하면 변호사끼리도, 제가 최근에 민사소송 한 10개월 안에 다 이긴 적이 있어요. 증인도 부르고. 그래도 10개월 안에 끝났다라고 하면 의뢰인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동료 변호사들은 굉장히 대단하다, 굉장히 빨리 끝냈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온도차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소송이라고 하는 게 판검사, 형사사건의 경우에 검사겠죠, 수사하는 거는. 또 판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인사가 있지 않겠어요, 인사. 그래서 여름에는 휴정기라 그래서 휴가, 자기들 다 같이 휴정기를 갖게 되고, 또 겨울 되면 보통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게 됩니다. 겨울 주로 1월 말에서 2월 초 요때인데,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은 이게 재판 진행이 안 되고, 새로 또 온 사람이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기록 파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대략 저희도 예상해서 어느 정도 걸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 소재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연말 연초가 끼게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사이동도 있게 되고, 담당 판사가 이제 인사를 해서 인사 명령에 따라서 이동할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시간에서는 고려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연 사유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원고든 피고든 혹은 뭐 이제 뭐 담당 변호사든 소송 준비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판사는 이런 것 제대로 보정을 해달라, 주장 보충을 해달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기일이 또 넘어가게 되겠죠. 재판 기일이 보통 첫 재판이 열리면 뭔가 이게 선고까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재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심리하고 또 다음 기일을 또 잡게 됩니다. 이 보통 2에서 한 4주 정도 잡게 되는데 보통 2주 안에 잡는 경우가 거의 없죠. 최소한 4주 정도는 잡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 재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입니까? 벌써 한 달, 두 달, 세 달 이상은 기본적으로 걸리게 되고 또 소송 준비하는 시간, 중간에 또 휴정하는 기간 이런 거 따져보다 보면 1년 넘어가는 거는 금방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뭐 소송을 하다 보면은 전문가한테 어떤 전문가적 의견을 물어보고 그 회신을 받아야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의료소송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것들 또 진료기록 보내주고 이거에 대해서 과실이 있냐 없냐 이런 거 판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의료소송 같은 경우 최소 1년 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2년 가까이 최소 2년 이상 끌어지는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뭐 증인이 불출석해버리는 경우 이러면 또 다시 송달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압박을 하면서 다시 또 출석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소송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또 지연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이런 요소 없으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는데 대부분 소송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없는 소송이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송이 지연된다는 표현보다는 오류에 걸린다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어떤 상수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 왜 판사님이 안 보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판사가 있으면 기록이 한 개만 있겠어요? 뭐 수백 개를 가지고 있겠죠. 수백 개. 또 변호사는 또 기록을 사건을 뭐 한 개만 가지고 있겠어요? 많은 변호사는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재판 기일을 잡거나 다음 기일을 잡는 데 있어서도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변호사가 뭐 사건을 몇 개 없다, 뭐 단 10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변호사 때문에 지연되거나 뭐 기일 잡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물겠죠. 근데 단 10개밖에 없는 변호사한테 사건을 의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전문성이나 사건을 제대로 뭐 긴밀하게 많은 사건들을 하면서 전문성 있게 뭐 운영되는 사무실이라고 볼 수가 없을 텐데 이런 또 맹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를 잘하자라는 겁니다. 대부분 뭐 소장을 접수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할 경우 상대방의 답변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다음에 뭐를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뭐 청구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하면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라는 방식은 굉장히 무계획하기 때문에 소송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답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부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럼 원고는 모든 걸 다 입증을 해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계획까지 삼아 놓으면 그나마 피고의 답변에 따라 가지고 할 것들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지체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 기일별로 뭘 할지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빠른 결단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뭐 소장을 쓸 때도 있고 또 상대방 답변에 대해서 준비 서면을 쓸 때도 있고 또 뭐 증인 신문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쭉 해가는 도중에 의뢰인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소통. 뭐 이거 어떻습니까? 준비 서면 이렇게 반박했는데 어떻습니까? 내도 될까요? 증인 누구로 할까요? 어떻게 신문사항 정했는데 요거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과정들이 쭉 있게 되는데 의뢰인 분께서도 쟁점을 같이 파악하면서 빨리빨리 피드백을 주면 저희도 이제 바로바로 제출을 하고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도 의뢰인한테 보내주고 그 회신을 좀 늦게 받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또 지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준비해 나가는 이 과정들이 시간을 그나마 우리 측에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불러조지고 누구는
이게 오타입니다. 늘려 조진다랍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검찰입니다. 검찰은 계속 이게 뭐 피의자라고 할게요. 피의자를 계속 불러요. 수시로 불러서 조사를 하죠. 그러면 지치죠. 그러면 포기를 하겠죠.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그러면 자백도 하고 인정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이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늘려 조진다는 표현은 누가 할까요? 이거는 이제 법원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원은 뭐 의도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의도하지 않더라도 계속 시간을 계속 재판 다음 길 계속 잡는 겁니다. 그걸 속행이라고 하는데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계속 재판기를 잡다 보면 의뢰인이 뭐 주로 원고겠죠. 또 피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지치죠. 그냥 조정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판사는 판결문을 안 써도 되고 사건 하나를 떼게 되죠. 그래서 검찰은 불러조지고 법원은 늘려조진다. 이게 변호사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재판이 어느 정도 시간이 끌려질 수 있고 늘려질 수 있고 뭐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같이 빨리 해주지 않는 이상 늘려지고 오래 걸리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기고 싶다면 이제 감수를 해야죠. 결국 느긋할수록 승자입니다. 느긋할수록. 조급할수록 상대방 주장에 따라서 합의를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뭐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 당연하긴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느긋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 역시 포커페이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뭐 조정을 할 때도 난 판결 받으면 된다. 뭐 언제든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건을 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러면 오래 걸리는 피해는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돈 달라라는 소송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는 이자를 붙여줍니다. 법정 이자가 뭐 연 5% 정도 되는데 뭐 시중금리나 이런 걸 감안하면 굉장히 좀 높은 금리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결이 나게 되면 연 12%까지 가중이율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금액만 하더라도 소송이 오래 걸릴수록 꽤 높아집니다. 이게 뭐 한 4년 정도 걸렸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그러면 20%가 돼버리거든요. 원금의 20%가 이제 이자로 붙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나 고소인의 경우라고 한다면 더욱 물론 뭐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 해결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수를 좀 하시면서 좀 버텨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은 선임할 때든 뭐 소송 진행할 때든 의뢰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소송을 제일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은 변호사다. 이 말씀을 드려요. 저는 당사자도 힘들지만 변호사는 결국 남의 사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잘 끝나길 희망하겠죠. 잘. 그래야지 뭐 성공보수도 받고 저희도 사건도 잘 해결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결국 제일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은 변호사니까 제가 일부러 뭐 소송을 뭐 지연시키거나 그래봤자 힘들어지는 거 오히려 더 변호사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좀 양해해달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좀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 저희가 뭐 적당한 답변을 드리거나 또 뭐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